안녕하세요. 지식의 강주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순간을 마주했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 혹은 연인, 친구, 주변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들은 매일 머릿속에 가득한데 막상 몇 자로 추린다고 생각하니까 참 어려워지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 내 자취, 내 뜻을 정확하게 남길 수 있는 자서전과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상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나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서전을 써보라라고 하면은 뭐부터 써야 될지 좀 막막해져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실제로 써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자서전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글로 옮겨 적은 것을 전기라고 하는데요.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써서 정리해 보는 것 갖다가 자서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자기 인식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자아를 통합하는 데 자서전이 갖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그렇게 최종적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노년기에 가져야 할 중요한 발달 과업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소중하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자서전이 노년층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발달 과업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뭐 자서전을 통해서 내가 대작을 완성하겠다, 아니면은 주변에 감동을 주겠다, 이런 대단한 결심은 아니면 누구든 쓸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런 것들은 작은 메모여도 좋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내 삶의 주위에 있는 자료 하나하나를 모아다 보면 거기서부터 글쓰기를 아주 쉽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자료 외에도 자서전을 쓰기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기를 쓰셨다면 일기가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살아온 과정에 사진을 많이 찍죠. 네. 그런 사진도 좋은 자료가 되고 수첩 또는 가계부 또는 내 책상 위에 있는 탁상일기 네. 그런 것도 좋은 자료가 되고 주고받은 편지, 카드 요즘은 또 SNS 시대가 돼가지고 카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서로 주고받은 그런 기록들도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와, 정말 생각보다 나와 관련된 사소한 것들이 다 자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나서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방법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큰 주제를 정해야 되겠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이런 고비도 넘겼고 또 이런 성취도 이룰 수 있었다 하는 큰 맥락에서 주제를 정할 수도 있고요. 그런 큰 맥락 하부 구조로서 그 다음에 소주제를 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일단 우리가 펼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펼쳐놓아 보다 보면은 그 하나하나에 있는 내 소중한 추억들이 다 숨어 있거든요. 문대표를 작성을 해놓으면 내 인생을 갖다가 시간별로 일목요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계도도 한번 그려보면 참 좋습니다.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었고 그 가계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어오면서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았다. 그런 것도 찾아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내 인생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좋은 일만 있을 때는 아니죠. 앞으로를 위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는 거. 마지막으로는 유언장이 좀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언장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던 게 내가 남기고 싶은 말을 쓰고 나서 이거를 뭐 자녀나 측근한테 남겨주면 그게 그냥 공식적인 유언장이 되는 건지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자손들한테 남긴다는 차원에서는 유언이 되죠. 네. 유언이 되지만 내가 어떤 소유를 자손들한테 남겨준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유언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유언자가 사망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적인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유언장은 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과 내용에 따라서 작성해야 됩니다. 유언장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고 작성한 유언은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유언장이 여러 장을 썼다 하더라도 최후에 작성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이 유언에 따라서 자산을 물려주는 것을 유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쓰는 법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정말 중요한 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법이 정한 유언장을 쓰는 일정한 방식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5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필증서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정인과 함께 녹음하는 녹음증서 유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인 앞에 가서 정인을 같이 대동해서 가서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이 있고요. 2명 이상의 정인을 두고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는 비밀증서 유언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수증서가 5번째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공증이나 법조인 앞에서 유언을 하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자필증서를 가장 먼저 쓸 것 같거든요. 근데 자필증서로 쓰는 그런 일정한 양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언장을 작성을 할 때 이 경우에는 필수 사항이 몇 가지가 됩니다. 첫째, 유언장은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전부 내 손으로 직접 써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필수 기재 사항이 이제 이름을 써야 되고요. 작성 일자를 써야 되고 주소를 써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발인을 하게 됩니다. 유언장 내용은 당연히 상속 등과 관련한 사항도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도 들어가죠. 네, 이렇게 우리가 유언장을 정말 신중하게 접근한 이유가 자녀들의 상속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상속 문제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족,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가 참 쉽거든요. 실제로 상속 관련한 법정 다툼이 최근에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경향이 유산 나눔을 갖다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향이 아주 요즘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상속이라는 거는 유언장이 꼭 있어야지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어떤 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상속은 낭인은 즉 자식 재산을 남겨주시는 분이 낭인이죠. 지금 여기서는 그걸 법률용어로는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에 의해 가지고 그가 가진 모든 권리와義務가 그 자손들인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첫째, 피상속인이 사전에 작성한 유언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자손, 즉 상속인 간에 서로 협의해서 나눠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2가지 방법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상속 관련 것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낭이 가진 재산, 즉 재산이라고 하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재산이 지정하는 승려인한테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한 원리와 규칙이 상속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상속법은 크게 이 부분에서 보면 상속은 언제 개시가 되는지, 상속은 어떻게 했을 때 효력을 갖게 되는지, 상속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상속도 순위가 있습니다. 네. 그런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법으로 정한 법정 상속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상속인 간에 형평성 조정이라는 그런 법률 조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분이라는 또 특별한 규정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상속은 승인하는 또는 포기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내 소중한 삶. 항상 옆에 있어주는 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더욱 값져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일상의 여러 기억들을 한자 한자 기록하면서 행복한 삶을 내 옆에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요? 소중한 삶, 건강한 마무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